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땐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매너도 있었고 말도 곱고 믿음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손짓이 날카로워지고 언젠가부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을 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신호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늘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아픔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본성을 꿰뚫어보는 5가지 결정적 신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심리학 실험과 행동 연구에서 밝혀진 검증된 신호들입니다. 표정, 손동작, 말버릇, 걸음걸이, 작은 습관까지 그 안에 감춰진 진짜 그 사람의 모습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통찰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백세지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시간 절대 헛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첫 번째 신호, 바로 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땐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매너도 있었고 말도 곱고 믿음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상했습니다.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손짓이 날카로워지고 언젠가부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을 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신호가 있었던 걸까? 우리는 늘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그 아픔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본성을 꿰뚫어보는 5가지 결정적 신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심리학 실험과 행동 연구에서 밝혀진 검증된 신호들입니다. 표정, 손동작, 말버릇, 걸음걸이, 작은 습관까지 그 안에 감춰진 진짜 그 사람의 모습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통찰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백세지의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시간 절대 헛되지 않도록 진심을 담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첫 번째 신호, 바로 손입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눈빛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하지만 손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손은 무의식이 드러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손은 솔직하게 마음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피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과 불안은 입보다 손에서 먼저 드러난다. 말은 연기할 수 있어도 손의 움직임은 속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는 일상 대화 중 손동작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손가락 움직임, 손톱 습관, 제스처를 기록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화 중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을 계속 비비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 약속 파기, 책임 회피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반면 손동작이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높고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손끝에 밴 습관 하나로 그 사람의 신뢰도와 성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손에서 어떤 신호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손에 드러나는 5가지 본성의 단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톱을 보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손톱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자기관리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반대로 손톱이 들쭉날쭉하거나 지저분하다면 평소에도 허술하거나
남의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건 중요한 자리에도 손톱 관리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난 너 정도는 대충 대해도 된다는 무의식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손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대화 중 손톱을 뜯고 손가락을 꼬거나 계속 만지는 사람. 이건 100% 마음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 긴장, 죄책감. 그 감정들이 손끝을 통해 새어나오는 거죠.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손동작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는 팔짱을 끼는 행동입니다. 팔짱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신체 언어에서 이 자세는 나는 너에게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 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 중 팔짱을 끼고 손을 감추는 사람을 보셨다면 그건 그 순간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신과 감정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괜히 친한 척 더 가까워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 관계는 결국 나만 상처받고 끝납니다. 네 번째는 손짓이 지나치게 큰 사람입니다. 말을 하며 팔을 크게 휘두르고 몸 전체로 과장된 제스처를 하는 사람.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나 좀 봐줘.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몸짓은 불안과 허세의 또 다른 얼굴이다. 조용한 손, 작지만 단정한 제스처에는 속 깊은 여유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반면 요란한 손짓은 속이 허하고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악수하는 자세를 보세요. 악수는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드러나는 무의식적인 위계의식이 있습니다. 악수할 때 손등이 위로 가는 사람은 내가 위다라는 인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해 상대의 손을 감싸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려는 사람입니다. 또 수평으로 손을 내밀어 같은 눈높이에서 악수하는 사람은 관계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성향이죠. 이렇게 작은 악수 한 번에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말로 속일 수 있고 몸짓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죠. 하지만 얼굴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세한 표정 변화 찰나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감정과 본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은 1초도 안 되는 미세한 표정에서 드러난다. 정말 그럴까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은 100명의 표정을 0.2초 단위로 캡처해 성향과 감정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82%의 정확도로 그 사람의 내면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입꼬리의 떨림, 눈가 근육의 방향, 눈동자의 흔들림. 이 작은 움직임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표정에서 본성을 읽을 수 있는 5가지 결정적 신호,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사람. 입은 웃고 있지만 눈동자와 주변 근육은 차갑게 식어있는 얼굴. 이건 전형적인 가식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론 거리를 두는 사람. 그런 본심이 숨어있는 표정이죠. 둘째, 남의 실수에 살짝 웃는 사람.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거나 눈가에 미소가 번지는 표정. 이건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 칭찬받을 때 시선을 피하는 사람. 아유, 아닙니다 하면서도 눈동자가 흔들리고 시선을 내리깁니다.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더 인정받고 싶다는 갈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날 인정 안 해줘? 라는 불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적받을 때 눈을 내리거나 딴 데 보는 사람. 이건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속으로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남 탓을 준비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팀도 이런 사람일수록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섯째, 웃음이 지나치게 큰 사람. 작은 농담에도 과하게 웃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웃음.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과 허세의 표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 주목해줘. 나 여기 있어. 이런 마음이 웃음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프랑스 철학자 모랄리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눈가의 주름 속에 숨어 있다. 말보다 표정, 표정보다 눈빛과 근육의 찰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순간의 표정을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걸음은 무의식이 움직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삶의 태도와 자존감이 고스란히 발끝에 담겨 나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팀은 1200명의 걸음걸이를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 습관, 관계 성향을 분석했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사람 책임 회피와 무기력 성향, 보폭이 지나치게 큰 사람 과시 욕구와 성급함, 방향 없이 걷는 사람 결정 장애와 불안이 강함. 한 걸음에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담겨 있다. 이게 연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람의 걸음에서 본성을 읽을 수 있는 결정적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을 질질 끄는 사람. 이건 단순한 걸음버릇이 아닙니다. 속의 귀찮음, 대충 하자는 태도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도 미루고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피하려고 하죠. 겉으론 순해 보여도 중요한 일 앞에서는 먼저 발 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깨를 움츠리고 걷는 사람. 고개는 아래로 향하고 시선은 바닥에 박혀 있으며 어깨는 안으로 모아진 자세. 이건 자존감이 낮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점점 결정을 못하고 타인의 눈치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당신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빠른 걸음.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속에는 불안과 조급함, 성과 강박이 숨어 있습니다. 늘 앞서가려 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깊어지지 않고 마음이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네 번째, 보폭이 지나치게 큰 사람.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과시욕과 허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걸음도 크고 팔도 요란하게 휘두르고 그건 주목받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주변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방향 없이 걷는 사람. 좌우로 흔들리거나 걷는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사람. 이건 결정장애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자주 바꾸고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며 주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마이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은 곧 인생의 방향이다. 사람과 가까워지기 전 잠깐 함께 걸어보세요. 그 걸음 안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습관처럼 튀어나온 말들이죠.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창입니다. 말버릇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의식하기 전에 이미 뇌가 먼저 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2년간 1000명의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말버릇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뢰도와 관계 지속 가능성을 92% 이상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흘려듣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본성을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버릇에 담긴 본성의 5가지 신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나도 그거 해봤어. 예전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말하는 데 쓰이는 사람. 이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열등감과 인정 욕구가 뒤엉킨 결과입니다. 처음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남의 말을 끊는 사람. 대화는 주고받는 캐치볼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결국 혼자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의식과 자기중심성이 뿌리 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을 강요할 뿐이죠. 세 번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더 칭찬 안 해줘?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한 일인데.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겸손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비교, 질투, 경쟁심을 키우다가 결국 험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 에이, 농담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기분 나빴어? 하지만 농담은 가장 솔직한 본심이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사람일수록 이런 농담을 자주 합니다. 처음엔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당신을 상처 입히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을 돌려 비꼬는 사람. 역시 너는 참 특이하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아, 넌 역시 특별해. 겉으론 칭찬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난 너보다 위야.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절대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당신을 깎아내릴 말을 찾아낼 겁니다.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행동 하나, 무심결에 나온 작은 몸짓과 태도는 오히려 그 사람의 본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행동은 인상에 남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무의식을 바꿀 수 있는 실전 전략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손톱을 무심코 뜯으려는 순간, 걸음이 점점 빨라질 때 남의 말을 자르려는 그 찰나,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그 행동을 하려 하고 있구나.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예일대 심리학 실험에 따르면 뇌는 스스로를 인식하는 순간 자동 반응 회로가 깨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3초의 멈춤이 전혀 다른 반응으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반대 행동을 미리 정해두세요. 내가 자주 팔짱을 낀다면 그 순간에는 양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는다. 걸음이 빠르다면 일부러 3걸음만 천천히 걸어보는 연습을 한다. 목소리가 자주 높아진다면 그럴 땐 의식적으로 입술을 한번 다물고 호흡을 고른다. 이건 단순한 제어가 아닙니다. 뇌가 새 회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베를린대 뇌과학 연구팀은 이런 의도적 반대 반응을 하루 3번만 반복해도 21일 후부터 뇌가 자동으로 반응을 바꾼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매일 짧게 기록하세요. 오늘 몇 번 멈췄는지, 얼마나 반대 행동을 했는지 단 2줄만 써보세요. 오늘 2번 멈췄다. 한 번은 손가락을 꼬려다 멈췄고, 한 번은 말 끊기 전에 스스로 멈췄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이 뇌에 나는 바꾸고 있다는 신호를 새기게 해줍니다. 하버드대 행동심리학 연구팀은 6개월 추적 조사 끝에 기록한 사람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의 습관 변화 성공률이 무려 8배 이상 차이 났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의식과 행동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3가지 전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작지만 반복되는 습관 하나,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조금만 다르게 반응해보는 것. 그 행동이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그 무의식은 결국 당신의 본성마저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신호, 손, 표정, 걸음걸이, 말버릇, 그리고 작은 행동. 이 모든 건 결국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건 남의 본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 나는 불편한 상황 앞에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가? 나는 나도 모르게 타인을 상처 입히는 버릇을 갖고 있진 않은가?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저 내 반응을 잠깐 멈추는 것, 그리고 그 멈춤을 기억하고 작게 다르게 행동해 보는 것. 크게 쌓이면 당신의 무의식은 조금씩 바뀌고 어느 순간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조용히 성장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떠오르는 작은 습관이 있다면 그걸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00세 지혜는 단지 나이를 먹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더 오래, 더 깊게 지켜갈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우리의 연결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마음 깊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100세 지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